박주선 전 부의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정해봤는데 비대위원장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하는데 박주선 전 부의장이 가능성이 높은 게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예. 현실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당시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요. 예. 국민의힘의 현재가 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처럼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당, 두 번째는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서민과 함께하는 정당, 그리고 지금 박주선 의원처럼 전 의원처럼 예.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함께 서진 정책이라고 불릴 정도의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적극 나아가지 못했던 전국 정당을 지향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현재 국민의힘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박주선 전 부의장 같은 인사가 만약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짧은 기간일 겁니다. 예. 이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하고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내 리더십을 안정시키는 역할들을 맡아주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꽤 적합한 인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높을 거라고 꽤 생각을 높습니까? 하고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과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도 경선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었던 때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에도 호남에 있는 그 박주선 부의장, 김동철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같은 분이 돼야 된다고 적극 지지를 했던 게 또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거든요. 예. 위기의 순간에 나서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선 과정 때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 박주선 전 부의장을 신임한다고 맞습니까? 여러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를 갖고 있는데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었던 하이도를 목포에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왕복 한 4시간 정도를 다녀갔던 선거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박주선 부의장이 같이 동행을 했고 왜 여기에 가야 되는지 또 호남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이런 일들을 설파하면서 수차례 이야기들을 같이 있었던 분들과 나눴거든요. 개인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서진 정책에서 호남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앞으로의 지향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측면들도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서도 꽤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근데 뭐 이렇다 보니까 이런 배경이 읽히기 때문에 또 윤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또 일각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박주선 이제 전 위원장이 선택되면 윤심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셨고 또 취임식 준비위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박주선 전 위원장 같은 경우 호남 출신의 사선 의원이십니다.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혁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김병준, 김종인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 들어오면 관리만 하고 나갈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을 하려고 들 거예요. 예.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난하면서도 뭔가 이미지가 좋은,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갇혀 있는 부분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다 보니까 박주선 전 예. 위원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예. 역할 자체는 제한될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 또 윤핵관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오늘 기자들이 이제 묻는 질문들을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위기의 순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즉각적으로 사임을 하고 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사가 없기 때문에 추석 전에 조속하게 비대위를 출범하고 나서 예. 본인의 거취는 스스로 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 타이밍에 맞춰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새 비대위가 출범을 해도 이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 문제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러면 저한테 대해서 지금 와서 뭐 품는다 이런 표현 쓰면 제가 그때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품는다는 표현이 저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기 그러니까 대통령이 때문에 품어라 이런 품긴 뭘 품어요. 결자 해지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풀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품어라. 품는다는 건 무슨 뭐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음, 품는다는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 제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거는 굉장히 모멸적이고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저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다. 어허. 네,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달걀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이런 거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한테 품는다는 거는 아량을 베풀어서 예. 좀 더 많이 갖고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좀 더 어르신이 이렇게 앉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예. 문제가 있고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예. 그런 표현인 건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부적절해요? 품는다는 표현.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예. 보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히 대통령이 이제 품게 되면 대통령이 품어야죠. 왜냐면 대통령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품는 게 맞죠. 그러니까 풀어라 하는 거는 나나 대통령이나 비슷한 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품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멸감을 느낀다고 얘기하자는 게 이준석 대표는 같은 급에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 품을 가능성이 낮아요.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은 본인의 급을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급을 쭉 끌어올려서 대통령과 맞서고 견주는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 예. 그럼 결국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적 수사다. 결국 대통령과 본인은 같은 급이고 대통령과 견주해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다. 이런 이미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오늘 민주당이 오늘 이제 특검 법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히 이제 허위 경력 문제하고 주가 예. 조작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특검 법안을 오늘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 법사위부터 이제 밟게 되는 거죠 과정을. 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이제 난관일 것이다. 이제 교수님은 그러나 다수당이고 법사위원장 사회권 박탈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뭐 통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기도 큰 부담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게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비대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이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국민의힘도 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기자회견을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인터뷰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하겠다 얘기했는데 잠적하겠다던 이준석 전 대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말과 행동이 그때그때 참 많이 다릅니다. 품어라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끌어안아라 뭐 이런 표현인데요. 예. 이 표현이 그렇게 듣기 싫으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번의 보이콧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 이준석 전 대표의 보이콧을 통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를 원했던 많은 국민들의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좋지 않은 시선들이 쏟아졌고 나중에는 의총 과정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나타나서 거기에 90도로 인사하면서 많은 의원들 앞에 사과하고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등에 대한 얘기들까지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얘기가 품어라, 끌어안아라 이런 얘기들이 수차례 나왔는데 듣기 싫으면 그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돌아버린다 얘기를 좀 하고 의총장 앞에서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하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말을 계속 좀 바꿔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게 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근데 이번 주는 누가 뭐래도 그 태풍이 밀려오게 됐던 국가적 재난이 걱정이 됐던 때이기도 하고요. 인터뷰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뉴스에도 이 포항에 있었던 태풍이 결국 시민들의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던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의 당대표까지 지냈던 인사가 본인에게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죠.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아낄 필요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라고 했던 말, 그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도 또 내일 모레가 되면 다른 말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코멘트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다른 정치인들 발언을 챙길 시간이 없었다, 형사 사건 기사를 볼 시간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더구나 이제 태풍까지 왔으니까요. 자, 윤 대통령의 발언,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요. 자, 태풍과 관련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9일은 사실은 좀 예측 불허였어요. 우리도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그날 밤에 그 특정 지역에 강남의 몇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거는 좀 예측 불허였고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태풍 과정에서의 뭐 정부의 대처 또 대통령의 자세 이런 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태풍 과정에서 대처는 잘했죠. 저는 잘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당연히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철야 대기하면서 상황을 챙기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난번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원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지난번 이제 강남의 집중호우 문제 때문에 그때 제대로 대처를 안 하시는 바람에 비판도 많았고 국민들의 실망감을 많이 얻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그걸 잘 바꾸셔서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자세를 꼭 취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재난이든 그게 어느 지역에 국한되든 예. 상관없어요.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본인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대통령께 요구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예. 이번에 잘 좀 깨달아지셔서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예고될 때마다 예. 정말 철야 대기하시고 그런 모습 보여주면 국민들도 신뢰감을 갖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간략하게요. 용산으로 출근하는 대통령이 이 재난재해 때 어떻게 이제 대응하겠다 이런 매뉴얼이 이번에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 용산 그리고 또 위기관리센터 등에서 중앙정부가 재난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됐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이 오게 됐을 경우 태풍이 멀리서 온다 그러면 예. 이를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태풍이 바로 근접했을 때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 태풍 이후로 피해가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의 지시 대응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 복구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들 대통령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힘을 합쳐서 그래도 피해를 줄였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전부 포항에 오늘 간다고 하는데 혹시 만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예.